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소년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미스터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에는 저울추가 묶여 있었고 이마에는 의문의 구멍이 있었으며 손에도 이상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숨진 날짜도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지 13일 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의 참변은 중국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자연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10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충칭 붉은 옷을 입은 소년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4일 이른 아침 충칭 장베이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구덩후이는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시골에 있는 낡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가방을 맨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다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확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구덩후이는 찝찝한 마음에 새벽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광길로를 깨워 자신이 꾼 이상한 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광길로는 며칠 동안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게 생각나 회사에 휴가를 낸 후 혼자 고향에 남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보러 갔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11월 5일 정오 12시 광길로는 아들 광지군의 생활비를 챙겨 시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정문과 옆문이 전부 닫혀 있었고 평소에 닫혀 있던 뒷문은 오히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봉쇄했던 큰 나무판 2개와 철근도 분리되어 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평소 집 뒷문은 잠그고 사는 편인데 왜 갑자기 뒷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눈앞에 벌어진 이상한 광경에 광길로는 아내의 꿈자리가 떠오르며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가 뒷문을 열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바닥에는 옷과 잡동사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침대와 탁자 위에는 아들의 교과서와 수첩이 널려 있었으며 방 안의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광길로는 곧바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채 지붕 들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핀에 흰색 꽃이 달린 빨간색 드레스였고 발에는 저울추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광길로는 바로 앞으로 달려가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혼란과 망연자실, 두려움이 공존하던 그때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월 5일 저녁 현지의 경찰은 법의학자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던 소년을 내리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광길로와 아들 발자국 외에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배제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아들 광지군의 몸을 확인하던 중 빨간색 드레스 속에 검정색 여성 원피스 수영복도 입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광길로에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광길로는 그 옷이 광지군의 사촌 누나의 옷이라고 답하며 아들이 왜 누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누군가가 아들 광지군을 숨지게 하고 여성의 옷을 입혀 모욕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광지군이 여성복을 입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영복의 가슴에서 복부까지 동그란 양초 물방울 자국도 발견했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검은색 플란넬로 만든 2쌍의 가짜 가슴이 있었습니다. 광지군의 몸에는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고 허벅지와 2손, 그리고 갈비뼈와 발목에는 밧줄로 묶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붉은 자국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광지군의 옷을 정리하다가 그의 책가방에서 현금 32.5위안을 발견했습니다. 집 대문과 옆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뒷문은 숨겨져 있었는데 작은 도랑을 넘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뒷문의 잠금 장치는 파손된 흔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던 곳은 집안의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의 절반은 불에 태워졌고 위에는 양초, 라이터, VCD 플레이어와 각종 만화 DVD, 그리고 체인 등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라면 2팩이 있었는데 한 팩은 누군가가 먹어 봉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광지군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두 손은 다락방의 들보에 매달려 있어 경찰은 들보를 확인하였는데 밧줄이 마찰하여 생긴 세 곳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시신의 남쪽에는 벤치가 있었고 다리는 고인의 측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적 조사 결과 광지군이 숨진 시간은 48시간 이내로, 즉 11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묶여진 자국 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더욱 정확한 상황은 부검 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잔인한 범인이 이런 사악한 수단으로 어린아이를 해쳤을까요?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집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광지군은 둥첸 중학교의 학생으로 내성적이고 초자연적 소설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광길로와 그의 아내는 타지에서 일하느라 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광지군은 혼자 학교 옆에 있는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는 부모님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가 생활비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말에 광지군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말에 그는 시골에 있는 집으로 가 잡초를 뽑겠다며 부모님한테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1월 3일 광길로의 휴대폰이 고장나 그는 아들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1월 5일 광길로가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려고 그의 학교에 갔는데 아들은 학교에 없었습니다. 담임은 광지군이 10월 30일 금요일에 집으로 돌아가 11월 1일 등교하는 날에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바로 그의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마침 광길로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는 독감이 돌고 있었는데 그날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선생님은 광지군도 독감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고 그의 부모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길로 부부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밖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열심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광길로는 경찰에게 아내의 전남편이 의심간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재혼인데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에 아내의 전남편은 계속 그녀가 아이를 숨겼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아내의 전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동후이의 전남편은 사람을 해친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웃을 방문하여 한 의문의 남자가 이틀 전 마을에서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이 남자의 몽타주를 확인해주지 못해 단서는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루머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광지군이 참변을 당할 때 입었던 빨간 옷, 특별한 매듭, 저울추, 이마에 작은 자국, 그리고 숨진 시간 등은 신비한 의식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지군은 13살 생일을 지내고 13일이 됐을 때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부 주술과 관련된 특정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사람이 소년을 해쳐 그의 영혼을 취득했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현장의 저울추는 금을 상징하며 들보는 목을, 수영복은 수를, 빨간 드레스는 활을, 점토파는 토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있는 이상한 자국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울추는 또 그의 영혼을 방 안에 가둬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빨간색 드레스는 아이의 영혼을 묶어놓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년이 불결한 물건을 건드렸거나 실수로 금기를 어겨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식은 한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도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찰은 법의학 보고서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지군이 11월 3일 오전 1시에 숨진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의 몸에는 아무런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이유는 비정상적인 신체 자세로 인한 육체적 쾌락과
질식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9일 경찰은 2건의 고시를 발표하여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시 중 하나는 충칭시 공안구 비난지부의 사건 접수 거부 통지였고, 다른 하나는 시구 범죄수사기술부서 조사 결과 광지군은 타인이 해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참사로 확인되어 접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큰 논란은 어떻게 광지군이 혼자 복잡한 매듭을 지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자신보다 높은 곳에 매달렸을까요? 우선 경찰은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광지군이 매달린 곳의 옆에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지군이 의자에 서서 들보에 매달렸는데 실수로 의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내려올 수 없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매달린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육체적 쾌락을 느끼고 질식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기록에는 소년이 어떻게 밧줄로 본인을 묶은 후 매듭을 지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광지군은 의자에 앉아 팔을 묶은 다음 의자에 서서 계속하여 팔을 묶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묶은 부분을 잘 살펴보면 사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상상해 봅시다. 두 손으로 밧줄을 들고 뒤에서 앞으로 당겨 엉덩이를 받침점으로 만들어 그 후 뒤로 당겨 팔을 따라 고리를 만들고 손에 닿을 만큼만 백핸드로 로프를 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밧줄의 모양을 둥근형으로 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하는 건 밧줄이 느슨하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광지군은 자신이 묶은 2단계를 마친 뒤 마지막 3단계 로프를 들보해 다시 앞에 고리형 슬리브에 끼어 매듭을 짓습니다. 목적은 이 로프를 사용하여 이전 링 세트를 연결하고 빔에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재봉과 거리 작업은 한 사람이 혼자서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들보에도 오래된 로프 마찰 흔적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지군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자신을 묶고 매달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방법도 여러 번 실행했을 것입니다. 광지군은 또 몸을 묶은 후 다리에 저울줄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에 촛농이 떨어져 있는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지군이 어떤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떤 인물로 상상하며 여성복을 입었습니다. 사실 광길록도 광지군이 몰래 사촌 누나의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광지군은 아마도 여성복을 입는 취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은 광지군이 세인트 세이야에 나타난 슌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슌은 남자였지만 여성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슌은 다른 세인트를 도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슬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만화 DVD를 결합하여 광지군은 슌이 사슬을 사용하는 장면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어 밧줄로 사슬을 대체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 그냥 코스프레였습니다. 슌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여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여장을 했던 것이고 가슴 받침은 갑옷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코스프레 도중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이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쾌감을 얻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위험한 행동을 했던 충칭의 붉은 옷을 입은 소년의 사고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광지군의 사건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광지군처럼 부모가 1년 내내 밖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사춘기 때 인터넷이나 기타 통로를 통해 이상한 정보를 얻기 쉬운데 아무 생각 없이 실시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광지군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인데 부모님의 보살핌이나 기타 과학적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지만 소년은 결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에 관련된 각종 루머는 여전히 가장되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의 사건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 뒤에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사람들에게 잊힌 보살핌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